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오후 2시입니다. 요즘 오후에 많이 업로드하네요. 정말 바른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됩니다. 어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좀 유익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유명하신 유튜버분들 래퍼를 하는 그런 쓰레기들 말고 단테님이나 그리고 좀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법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다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참 2년 전, 3년 전에 이렇게 정말 당부드린 이야기들인데 요즘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또 새롭게 많이 주식으로 이제 코인으로 들어오시면서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요즘에 좀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던데 했던 말들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잡는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우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쉽게 고기가 많이 몰려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내의 기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완화 시원하게 등장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빠진다고 해도 막 반등이 나오지 않고 질질질질 늘어나는, 그리고 움직여도 쭉 상승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널뛰는 그런 시장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시장이요, 물론 규모가 꽤 있는 반등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급반등 형태가 아니라 이제 완만한 형태의 반등이 등장을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횡보장,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털린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라 횡보장입니다. 좀 이따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또 뉴스 보고 차트 보고 일단 시작한 다음에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 SW에 18조 투자, 네, 좋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현대차그룹 나쁘지 않죠.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 현대차였습니다. 요즘 최근에 제가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는 제가 현대차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현대차 사세요라고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 정도로 해서 10만원일 때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어르신 나이 많은 아주머니께서 순간적으로 8만원, 코로나로 8만원 빠지더니 쌍욕을 박으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 그게 25만원까지인가 올라갔었죠. 사실 인상이 왜 그래? 정말 저를 막 감사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그러고 사니까 정말 감사함을 느껴주시고 막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참 사람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IRA 감축법에 의해서 호주랑 이제 좀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논의해 볼만, 그냥 우리 한국 정부가 잘 대처를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틴 13일 중재자 에도르와 만난다, 후크라고 휴전 논의하나. 그래서 휴전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 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미사일 맞고 그냥 쳐맞을래 이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니 땅 그 땅 내 나라 돌려달라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 글쎄. 자, 이것도 참 정말 말씀 많이 드렸던 말입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드리긴 하는데 어쩔 수 있나요? 한쌤은 작년부터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려왔었잖아요. 그죠? 이자감당 임계치 벗어났다. 기업 6조 추가 부담에 120만 소상공인 도산 위기. 그래요. 코로나 지원금, 제가 그걸 받을 때 여러분들 받기는 받아야 될 텐데, 왜냐면 워낙 힘드니까 받기는 받아야 될 텐데 얘 바닷물입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소상공인이었고
이것저것 합치다 보니까 그래도 꽤 받았습니다. 그래도 1년치 월세는 그 코로나 그걸로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실제로. 하지만 그것이 지금 그것에 대한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많이 받으신 분들 한 1,000만 원 정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자 부담이 1,000만 원보다 더 늘었을 거예요.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원금 안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원숭이라는 거죠, 원숭이. 조삼모사. 그죠? 그 여론들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여론들이. 정부는 서민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이거 있겠지만 정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게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겠을 때 정부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걸 이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코로나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분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은행과 협작을 해서 뭐라고 할까, 월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은행과 또를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들도 다 대출이고 임대 사업자들도 다 대출이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월 납입금인 이자였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월세가 가장 부담스러웠던 걸 말한 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자영업자분들께서 뭐 알바생을 줄이든 뭐 규모를 줄이든 하면 되는데 월세가 가장 부담스러웠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영업자분들께서 이제 다 겪어보셨겠지만 저도 그랬었어요. 장사 안 되는 거 그래요. 열심히 하면 좀 줄어들어도 월세 고정 지출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근데 집주인에게 그때 여론들이 뭐 건물주들 막 욕하고 막 난리 쳤었단 말입니다. 건물주를 왜 월세 안 깎아주냐? 남들 다 깎아주는데 저희 건물의 건물주도 월세를 안 깎아주셨어요. 제가 화가 나서 두 달인가 안 냈죠. 그래서 고정금에서 까버렸는데, 근데 그게 화가 날 것도 아닌 게 그 건물주 분들께서도 그 건물을 대출을 받아서 사신 거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월세를 안 받으면 본인 이자를 못 내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원인이 은행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과 합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자를 뭐 정지시켜 준다거나 1년 유예를 시켜 준다거나, 월세 그런 분들에 한해서 월세를 막 반 이상 깎아주는 분들에 한해서 이자를 1년 유예시켜 준다거나 그런 정책을 펼쳤어야 됐다는 거죠. 지원금을, 돈을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 그 돈 퍼주는 바람에 지금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인과가 1대1의 원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돈을 퍼줬기 때문에. 지금 외환보유고가 tip자 없잖아. 그 외환보유고를 쓰지 않고 그걸 다 빚으로 냈단 말입니다. 차관으로 끌어당겼잖아요.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 욕하시는 분들 뭐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 자본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전 정부가 다 똥 싸놓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었거든. 이런 상황이 올 거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포퓰리즘 정책을 퍼진 거에 대해서는 질책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을 참 대단히 참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번 정부는 욕하면 잘못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해서 할게요. 네. 하여튼 지금 정부도 뭐 올바른 방법을 하고 있다고 생각 들진 않아요. 아주 참 멋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미국 달래기, 중국의 GDP 역전. 그쵸.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GDP가 미국을 따라잡기 직전이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소비국으로 전락하게 되면 미국이 세계 최고의 소비국인데 이 미국이 이제 세계 최고의 시장을 뺏겨버린다고 중국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호들을 패고 있는 거예요. 자본력이 역전되면 기술력도 역전 당할 것이고 구사력도 역전 당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라고. 자기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손을 당원해서 기술, 뭐 자본, 뭐 물리력까지 이제 물리력 전동을 하면 이제 전쟁이 되겠지만 막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둘이 전면전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대만으로 활용을 해서, 예전에 한국이었는데 한국보다 이제 대만이 더 위급하죠, 그죠? 대만을 활용을 해서
우리 건수를 잡아서 둘이 한번 붙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공격을 하고, 반도체를 공격을 하니 중국은 반도체 최대 생산 시설인 TSMC가 있는 대만을 탐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이제 제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럼 세계의 명분은 미국 편으로 돌아서면서 지금 러시아가 뚜터를 맞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여론으로, 저는 러시아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러시아가 쳐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도 보거든요. 이건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폭행을 했을 때 그 폭행했던 행위자는 명확한 죄인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놀리는 거야. 막 패드립도 하고 막 어머니 뭐 욕하고 뭐 이러면은 맞을만 하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부인을 막 이렇게 성희롱하면은 때리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법은 폭행자에게 처벌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건수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빨리 걸려 넘어온 거고,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빌려주면서, 지원했다고 하지만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정도는 돈을 쪽쪽쪽 빨아먹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달러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이제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하는 중국, 그리고 아직까지 중국도 뭐 비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흔들흔들거리고 있다. 그래서 중국 흔들거리면, 미국과 중국 흔들거리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시장을 제외해버리면 사실상 뭐 거의 다 수출을 그쪽과 밀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인내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시장, 이미 채권은 거품이 빠졌을 텐데요. 그쵸? 네, 거의 다 빠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점 근처거든요. 네. 지금 와서 이제 또 막, 참 난리치고 이러면서 막, 또 나중에 뒤늦게 또, 여론은 항상 뒤늦죠. 예방하지 않고 항상 현실을 봅니다. 요즘, 그런 말. 진짜, 제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요즘 그래요, 요즘. 부동산 시장 가면, 요즘 부동산 다 좋아, 요즘. 그놈의 요즘. 떨어질 거 뻔히 보이는데. 그놈의 요즘. 요즘 사람들 다 그런 거거든. 고민하고 막 이렇게 생각해보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옆에 사람 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옆에 사람 다 그러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NFT 지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뉴스가 간추린 뉴스 여기 있네요. 네. 침체 맞지만 환난 때와는 달라.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괜찮다고 봅니다. 아직은 뭐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교훈 삼아 많이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문제는 그죠. 그 전이 다음이 문제죠. 빚내서 예금 넣는다? 이 제정신입니까? 근데 이 새끼들 진짜 죽여버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빚내서 예금 넣는, 맞아요. 제목, 이게 기사가 기레기인가요? 빚내서 예금 왜 넣어? 나 정말 항상 뒷북이죠. 항상 뒷북. 머리가 갑자기 스팀이 올라오네. 혈압이 올라오네. 그냥 뭐 알아서 하십시오. 네. 나중에 또 져갖고 문제 될까? 왜냐면요, 이거 왜 그런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빚내서 예금 넣는다. 주식을 빚내서 주식 사는 건 괜찮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거 되게 되면, 예금 금리를 많이 주는 은행은요, 이런 대형 은행이 아니라 소규모 은행입니다. 대부분. 그죠? 그렇게 넣어버리면, 은행들이 붓이 터져버리면 예금은 못 받고 대출은 어차피 갚아야 되고, 제가 미래에 걱정하는 게 요거거든요.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 자잘하게 소소하게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저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막 죽을 맛인데, 월 이자 부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때문에 죽을 맛인데,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안 좋은 일로 많이 연결이 돼요. 아, 지금 막 주식에서 코인에서 돈 많이 잃으셨던 분들, 아, 마지막 하나의 심정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오시고 공방에 오시는 분들은 결과가 다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심리적으로 평정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휴, 잘 가시오. 가계부채 2천조, 국가부채 2천조, 기업부채 2천조. 기업부채는 모르겠다. 가계부채 2천조. 2천조라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작년부터 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닉네임이 가계부채 2천조, 국가부채 2천조예요. 국가부채는 천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2천조고요. 그리고 이것도 2천조고요. 그리고 근데 이 가계부채에서 전세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세를 계약하고 들어갔을 때, 그 전세 자금을 내면 그러니까 전세 집주인이 전세 자금, 전세집을 뺄 때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를 받아서 주는 경우 많이 보셨죠? 이게 다 빚이잖아요. 아닌가요? 집주인이 빚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너무 당연시돼서 이 상황이 너무 당연시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다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예요. 전세의 유래가 그거거든요, 원래. 그럼 집 나갈 때 그 집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딴 데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준단 말입니다. 그쵸? 그것도 빚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빠져있는 지금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죠? 그 전세자금 다 터져버리면 2천조가 아니라 5천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훨씬 더 높은 금액이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전세를 안 샀어요. 좀 집값이 떨어질 걸 알면서도 그냥 집을 매매를 해버린 겁니다. 만에 하나 제가 설계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다른 변수가 생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상을 한 가지 예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해놓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는 거지. 각각의 대응 방안을. 집값이 떨어지면 정말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쵸. 이거 뭐야? 중국 냉수유하고 있죠. 한국은 뭐 이거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 해야지. 그죠? 저 안타까운 이야기는 이거 담장 올려야 돼. 아니면 조심하시고요. 네, 아시죠 이거? 네. 와, 네, 뉴스가 되게 많네요. 그쵸? 아이고, 진짜 이거 보면 참 남일 같지 않아서 미칠 것 같아. 자, 신라젠 기사 발생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라젠을 추천을 드렸는데 정말 그거예요. 바이오주 중에서 한 단을 골라낸 게 신라젠이었는데 제 동생한테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익이더라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상장되면서 막 펌핑이 날아가지고 빨리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자, 뭐 이 정도 보겠습니다.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뉴스를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네요. 슈카에서 네이버 깐 그 영상 각 삭제됐네. 네. 아이고. 자, 차트 보러 가겠습니다. 20분이나 뉴스를 읽었네요. 자, 환율입니다. 이제 환율이 수렴대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 맞추는지 신기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일목균형표가 두꺼운 지역을 통과할 때는 보통 난기류성의 반등이 등장한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쵸?
꼬이고 있어요. 5가. 그죠? 이런 게 수렴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렴 일단은 뭐 크게 봐서 대충의 수렴이지만 조정파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파 국면이 형성이 되다가 지금 뭐 나중에 또 금리 인상 또 크게 한번 자이언트 한번 더 땡길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죽으러 가겠죠. 그렇죠. 요때 요 웨이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먹여드렸습니다. 과거에 계속 이런 말씀 드려왔었어요. 요구에 작년인가요? 작년 봄에 이거 비트코인 하락이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맞았죠? 여러분들 기분 무섭죠? 아직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더 큰 하락 나오고요. 예방접종 맞았죠? 아직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작년 4월 정도에 비트코인 언제냐면 요 시절이죠. 자, 예방접종이란 말 즐겼었어요. 시간이 아니라 일봉이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네. 요거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예방접종. 그리고 다 팔고 다시 하자. 우리 팔았던 거에 일부를 다시 한번 잡아보자. 여기서 단타 한번 하자. 다시 잡아보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위험하다. 내년에는 22년에는 예정된 악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좀 마시면 안 된다. 단타는 쳐보시더라도 꼭 손절하셔야 된다. 절대로 존버하면 안 된다. 할 것도 있던 지점이 여기에요. 예정된 악재가 있다고.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보다 이게 더 크죠? 이거보다 더 클 수 있다고 그랬거든. 그게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막고 있는 거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환율은 한동안 딱히 볼 건 없고요. 그리고 한동안 볼 거 없고 뭐 날봉 정도로 봤었을 때 지금 비싼 가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이 여기랑 좀 달라요. 토론방 뭐 잠시만요. 네, 여기랑 좀 달라요. 이런 애들이랑. 그래서 요 청구는 충분히 이제는 우리가 이 관점 혹은 여기서 좀 꿀렁거리더라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빠지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저 추세는 얘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추세가 깨어지는, 그러니까 62평선이 다음 두드릴 때가 이제 꽤 강한 하락이 형성될 때일 겁니다. 그 이제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가 형성이 되겠죠. 이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일 보자. 5일 실버가 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쵸? 아씨, 또 팔았었어야 되는데 아깝네. 요 위에서 잘라주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긴 했었었는데, 일단은 뭐 다시 또 조정이 오고 있는 부분이고, 뭐 실버는 그래도 저는 가장 좋은 투자 상품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뭐 줄줄줄 세고 있을 거고요. 그때는 $10,000, 만 포인트에서 9,000포인트 사이에서 나스닥은 또 강한 매수 형태의 그 자리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딱 크게 볼 건 없는 거. 유가 어디 갔지? 5일 또 반등하다 다시 조정을 좀 주고 있네요. 지금 달러가 강세로 보여지니까 달러 좀 주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지금 요 포인트가 딱 우리가 보고 있는 포인트에서 빠졌다. 그쵸? 38점이 참 의미 있는 반등 구간이라니까. 그쵸? 이번에는 만약에 자리를 잡고, 이게 좀 구름대니까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들어준다면 100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힘이 약해지면서 한번 100달러 정도까지 한번 갔다가 빠지는 정도. 어쨌든 뭐 7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뭐 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달라지는 거 없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도 딱히 뭐 볼 게 없어요. 네. 비트코인도요. 그냥 이게 답니다. 이게 여기서 뭐가 볼 게 있어요? 그렇죠? 최저의 거래가 좀 들어왔네요.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었네. 그럼 여기가 뭔가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좀 확실한 거는 새로운 추세를 뚫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승한다 또는 올라가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바보고요.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길을. 그러면은 이 길을 개척한다면 모르죠. 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채널 여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로그 채널이긴 한데,
좀 가상의 채널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게 되면 아마 여기는 한번 바라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만 불 정도는. 그래서 밑을 가서 올라오든 어쨌든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 그럼 변화가 생기기 직전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베팅을 해보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돌아올라오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그리고 좋은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요 끝을 손절로 다시 재매수하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게 안정적이에요. 뭐 저야 이미 과거 이 시장과 이 시장, 이 반등장에 먹어놓은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을 담보로 지금 어느 정도 매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마진으로 넘어가가지고 비트코인 개수를 좀 늘려보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해서 요 정도면 전 팔아버릴 겁니다. 요 정도면 다 팔아버릴 거고 여기서 팔 수도 있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볼만한 그런 수군 흐름이고, 아주 작은 흐름상, 요거 크게 좀 보시고 나서 아주 작은 흐름상, 뭐 딱히 볼 게 없죠. 아주 단단한 흐름, 요 상태에서 알트코인의 펌핑,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올린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그렇지만 대출을 받아서 저축을 하겠다고 하는 판국인데 누가 여기 코인을 사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누가 사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살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싸게 사고 싶겠죠? 그렇죠? 싸게 사고 싶겠죠. 그리고 투자 시장의 특징상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면, 투자 시장의 특징상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졌을 때 쌀 때 사지 않아요. 이때 누가 살까요? 여러분들 이때 사셨던 분 계세요? 몇 명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여기 파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대부분 이때 팝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럼 누군가는 샀겠죠. 그죠? 그 샀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 개미일보다는 세력 쪽의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 살 능력은 없는 구간이고, 그죠? 새로 살 능력은 없는 구간이고, 왜냐면 다 대출에 이미 다 꼬라박아 놨으니까 요일상금은 없거든. 별로 없는 구간이고, 우리 세력 형님들은 이 종목을 싸게 사고 싶으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그죠? 뭐 세력 형님들이 여기 물량을 좀 들고 있다면 그냥 현재가로 시가로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빵. 그러면 개인들이 물량 터져 나오면 다시 둘이서 받을 거예요. 그냥 물량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받은 물량을 가지고 둘이서 있잖아요. 둘이 해가지고 여기서 올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호가창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개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 매매의 벽이 빡빡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놀기가 좋은 거야. 올려버린다고. 그러니까 A에서 B로 지금 예를 들어서 2만 달러인데 2만 5천 달러 매도, 이 소달러 다 사버렸고,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이 물량을 던지면서 돌쭉 날쭉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왜 위아래로 흔들면 개인들이 터지냐면 개인들이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쟤들이 이러면서 물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내년에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로. 이러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무서우니까 팔고, 여기서 가는 줄 알고 사고, 여기서 무서우니까 팔고, 여기서 가는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락장에 가만히 존버해서 그냥 뭐 예를 들어 물타기 하다가 반토막 정도 나셨던 분이 와 이제 가나 무서워서 못 팔다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거 반복해버리면 여기서는 이 큰 하락장에서는 반밖에 안 잃었는데, 반도 채 안 잃었는데 여기서는 계좌가 녹아버려요. 완전히. 이해되시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굉장히 내년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또 내년에 대한 2023년에 대한 예언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21년 시장도 그렇게 편한 시장이 되진 않을 거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때는 이게 상승장과 다르게 21년은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그쵸? 하나 4천만원에서 한 7천만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그릴 거다라고 만들어졌잖아, 실제로.
이거 딱 보시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하락이 생겼잖아요. 내년은 이 사이에서 박스 그리고 움직일 거예요. 네. 한 12,000? 15,000 정도 볼까요? 14,000, 15,000달러 정도? 이 사이 박스권 그려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내후년은 이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내후년이 좀 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날뛰다가 밑으로 밀어버리고 그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이 가능성, 요 뒤로는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보시게 되고 나중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비트코인 4천만 원이 넘어가시면 꼭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항상 또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옆에 누군가가 한다고 해서 따라 하지는 마세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옆에 누군가가 한다는 건 그 누군가도 돈이 많고 나도 돈이 많으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시가를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밑에 쭉 까는 거지. 그쵸? 너도 나도 힘들 때가 기회라는 게 이 시장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함께 돈을 벌자라는 게 참 좋은 마인드 같지만 그게 정말 오만한 말이고, 그죠? 근데 이 구간에서는 우리 같이 돈 벌 수 있다고요. 버틸 수 있으면. 아시겠죠? 이 구간에서는 같이 돈 벌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같이 돈 봅시다는 거짓말이야. 제가 뭐 못됐다고 인성이 빠았다고 여기서 막 욕을 또 안 얻어먹었는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결과가 이 사람들 희망회로만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아무쪼록 건강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